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경매로 망하는 5가지 이유, 그 5가지 이유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접근해 보시는 분들은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절대 잃지 않는 투자, 꼭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쓴 글인데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제 풀악셀로 기름값 10만원씩 뿌리면서 신나게 가는데 이제 가서 또 여지없이 폐차하죠. 여지없이 폐차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처럼 저 자신이 이제 초라한 적이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돌아오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주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망하는 첫 번째 이유,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 이게 계속 사람이 폐차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쫓게 되고, 제발 한 번만 받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이게 뭐 입찰을 여러 번 해도 계속 안 되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덜컥 고가의 낙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 경매 물건을 여쭤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기는 이 물건을 무조건 받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물건 들어가면 이거는 낙찰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안 나타나길 기대를 해야지, 그분이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받아가 버리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쟁을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기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이제 낙찰 받을 때는 이제 기분 좋으시죠. 영수증 받고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이 이제 축하드린다고 이제 쫙 둘러싸이면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고 뭔가 성취를 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 그 전두엽 끝에서 이제 쎄한 느낌이 들죠. 쎄한 느낌.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쯤에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저는 사실 고가 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이 돼도 맨 처음에만 기분 좋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건 내가 뭐 실수한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생각한 가격이 맞는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데, 싸게 받아도 그런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위해 난 이거 정말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써가지고 낙찰을 받게 버리면 정말 그 뒤에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워낙 높게 썼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막상 이제 가면은 돌발 상황들이 엄청 발생되죠. 뭐 이사비를 엄청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는데 막 다 망가져 있거나, 그럴 때마다 내가 엄청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경매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은 결국에는 심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바로 매도, 전세 이런 게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이게 수익이 되는 건데, 이게 고가에 받아버리면 내가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초조해지죠. 그래서 이게 내가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경매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을 하면은 안 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눈치 빠른 분들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9,100만원짜리 아파트를 9억 3,600에 받아갔죠.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결국, 뒤에 공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공 하나. 이분은 운 좋게 불허가 났어요. 운이 좋은 건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에 낙찰가는 1억 1,600에 받아가죠. 예. 9억 3,600에 쓰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입찰가 실수입니다. 두 번째 힘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 하나가 더 쓰는 경우죠. 공 하나 더 쓰는 경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거는 불허가가 났는데 그 불허가를 내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900만원이겠네요. 그 9천에 시작됐으니까. 내가 이 불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900만원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숫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날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저건 어떤 멍청한 놈이 덜 떨어져서 저런 실수를 하냐. 나는 그런 실수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음이 쫓기시면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표를 집에서 인쇄를 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일찍 도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무슨,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게, 이제 그 현장에 가면은, 특히 내가 늦게 갔다, 지각을 했다, 늦은 시간에 입찰 직전에 도착을 하면은, 이때도 또 마음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주차난을 반드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면은 바로 내 차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법원 중에 내가 그 법원을 자주 다녔고 좀 한적한 법원인 걸 알고 있다면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지만, 내가 처음 가보거나 도심 지역에 있는 법원들은 주차난이 반드시 발생하고, 정말 그랬을 경우에 정말 똥줄이 탑니다. 예. 그래서 주차난을 반드시 예상해서 일찍 도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보증금은 수표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거 수표로 돈 찾는 것도 굉장히 앞에 은행에 손님들이 많거나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공 하나를 더 씀으로써 이거를 받아가 낙찰을 내고 잔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잔금을 내면 손해가 대체 얼마나, 10배를 주고 사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보증금을 그냥 통째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차난을 예상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 도착하시고, 보증금은 수표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입찰가 실수가 두 번째 경매에서 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권리 분석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권리 분석을 실패하는 경우. 너무 복잡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패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물건이 많이 나오겠고, 그리고 뭐 우리가 주로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잡한 거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런 분들 많이 없지만, 이제 권리 분석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거 50%나 떨어졌네? 이거 나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권리 분석 공부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쉬운 거, 가장 뭐 말소 기준 권리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입찰하시고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권리 분석은. 그래서 임차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시면은 권리 분석에서 크게 실수하실 일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건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런 자세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괜히 너무 어려운 거 혹은 권리 분석 자체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결국에는 뭐 1억짜리 아파트인데 5천만 원 전세를 껴안고 사야 되는 걸 모르고 권리 분석을 모르셔서 뭐 1억 5천을 주고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은 경매에서 크게 실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꾸준히 체크해서 권리 분석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권리 분석에서 실패하지 않으시면 경매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경매에서 망하는 5가지 이유 중에 3번째 이유가 권리 분석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대출 실패입니다. 대출 실패. 요거는 제가 그 대출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이 대출 실패는 좀 본인의 탓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내가 신용이 너무 안 좋거나 내가 방법을 몰라서 잔금을 못 내시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뭐 DSR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출에서 실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그 대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너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딱 한 분이 그 대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부 제가 그 대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받으면 다 내용을 싹 정리해서 그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일괄로 쫙 발송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오시는 분하고 한번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결국 내가 간절히 바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대 대출이 한두 명의 대출이 안 나온다고 혹은 은행 창구에 갔더니 아유 안 나오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은 P2P와 대부가 있다. 네, P2P와 대부. 그래서 그 제가 대출 영상에서도 가장 기본 조건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 기본 조건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P2P와 대부에서는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당연히 고금리를 쓰면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가 대출을 내지 못하면 잔금을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금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보증금을 날리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경매에서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정말 끈질기게 대출 상담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대출 실패는 사실 다른 이유에 보다는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시면 이 대출을 실패할 일은 없으실 거다. 그리고 고금리 상품을 잠깐 사용해서 우리가 전세를 맞추기까지만 그걸 상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금융비용화해서 우리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사는 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실패 요게 이제 네 번째 이유인데 요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세 분석 실패. 절대 네이버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만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다른 사이트가 있기도 해요.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광주분도 사랑방 잘 안 쓰시더라고요. 다 한방으로 참 그쪽 분들은 왜 이렇게 네이버를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역마다 또 다른 것들이 있고 또 요즘 같은 시기는 그 네이버에 안 올라와 있고 소장님한테 이제 장부에 있는 이제 금매 아파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 장부 매물도 꾸준히 체크해서 실제 호가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곧 그 대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실거래가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시세 분석에서는 크게, 또 요즘에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규격화되어 있고 워낙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이 시세 분석에서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시다. 근데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네이버 부동산 하나만 보고 모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층향만 보시지 마시고 내 거는 층향이 좋으니까 무조건 이 가격에 좋은 가격에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 기록이 뭐 샤시가 올 리모델링 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꾸준히 체크를 하시고 요것도 내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시세는 파악하실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5가지 이유를 지금 살펴봤고, 요 5가지 실패 이유를 하나둘씩 곱씹으시면서 내가 요 5가지 위험을 벗어나면 경매에서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찰을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도 내가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가에 낙찰받거나, 혹은 또 입찰가 실수도 내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부랴부랴 쓰느라고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우리가 폐차를 하면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시간 쓰고 그 다음에 뭐 차비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그 폐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찰을 꾸준히 하자. 그리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낙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심하고 의심하자. 권리 분석도 뭐 대충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내 피 같은 보증금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의심하고 의심하면은 크게 실수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대출도 계속 다른 데에 나올 수 있는 데는 없을까? 더 많이 나오는 데는 없을까? 더 저렴하게 하는 데는 없을까? 꾸준히 의심하고 하셔야 결국 대출도 받으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 네,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되긴 했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의심하시고 그 여유로운 마음과 의심이 합쳐지시고 또 내가 이 경매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바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정말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긍정적인 자세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그 경매에서 망하게 되는 5가지 이유 살펴봤는데, 그 5가지 이유를 타산지석 삼으셔가지고 반드시 수익거든 경매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